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가 돌아온 근로자들의 참혹했던 현장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는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80명 가까이 한 방에 구금되면서 침대가 부족해서 선체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송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테이저건과 권총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 이민단속국 직원들은 기습적으로 공장을 덮쳐 체포영장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미란다 원칙 고지는 없었습니다. 종이 같은 걸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다 나눠주고 사인하라고 채찍피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너 지금 위험한 상태다. 버스로 3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민간 구금시설. 5개 방으로 나뉘어 70에서 8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방에서 생활했는데 침대가 부족해 선체로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불도 없어 수건을 덮고 잤습니다. 수용소의 인원들이 침대 수보다 인원들이 많으니까 막 쪽잠 서서 쪽잠 자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바닥에서 매트리스 대충 깔고 잔 적도 있고요. 그냥 수건만 덮고 잤거든요.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모드로를 빼면서 잤는데 환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직원이 약을 전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야 겨우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급 신호를 보냈던 환자가 실려나가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1번 방에서 폐쇄공포증인지 뭔지 막 문을 두드리다 쓰러지신 분이 계세요. 실려나간 한국인들이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미 고지혈증이랑 고혈압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약을 달라. 쓰러지면은 주거나 했더니 응급 상황에 불러달래. 내가 여기서 뭐 아프든 죽든 말든 그런 게 인권이 없나? 또 구금시설 직원들이 인종차별과 조롱으로 느껴지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눈을 찌는 행위를 한다든가 뭐 우리 앞에서 춤을 춘다든가 뭐 그런 약간 장난스러운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2인 1실로 배정도 받지 못한 A씨는 70여 명이 한 방에서 지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꼬박 7일을 견딘 뒤 풀려났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가 구금 중에 몰래 적은 일지가 공개됐습니다. 일지에는 무자비했던 체포 과정에서부터 구금 생활까지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혔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근로자 A씨가 일주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 몰래 적은 일지입니다. 한쪽에는 교정시설 구조가 자세히 그려져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당시 겪은 일들이 일자별로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이 이뤄진 현지 시각 4일,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영장 서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9시간 넘는 대기 끝에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결박당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지만 차 내부는 지린내가 진동했고 에어컨도 켜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구금시설로 이동하는 버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는데 수갑과 쇠사슬이 채워진 채 버스에 빼곡히 앉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금 초반 수용됐던 72인실 임시시설 상황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주르륵 늘어선 2층 침대에는 곰팡이가 펴 있었고 바로 옆에는 공용 변기가 놓였는데 가림막이 없어 A씨는 생리현상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공된 물에서는 냄새가 났고 추운 밤에는 이불 없이 수건을 몸에 두르며 버텼습니다. 구금 사흘 차인 현지 시각 6일에야 비로소 이민당국과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비자 목적에 맞는 행위를 했는데 왜 체포했느냐는 A씨의 질문에 당국 요원들은 자신은 이유를 모르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요원들은 별다른 질문 없이 오히려 북한, 로켓맨 등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A씨는 나를 두고 장난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혹시나 잘못될까 봐 참았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총영사관 측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안내했다면서 제대로 된 사태 파악 없이 무조건적인 귀국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근로자가 직접 쓴 구금 일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부당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근로자가 구금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적은 구금 일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일지를 쓴 근로자가 그 B1 근로비자라고 하죠. 이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구금, 불법 구금 상태에 대해서 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 구금되었던 한국인이 쓴 수기가 공개됐고요. 또 그 내용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침대에 곰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식수로 제공받은 물에 이제 거미가 이제 죽어서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거미가 있는 물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거 마시면 뭐 스파이더맨 되는 거 아니냐. 정말요? 이런 식의 물론 농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농담으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근로자가 겪은 일이 사실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 있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이나 발언까지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미국 현지에서 할 가능성이 또는 만약 한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당시 물론 엄격히 볼 때 비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근로자도 있었고요. 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 판단의 어떤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어떤 판단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반미 정서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정부도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구금돼 있을 때 말고 그 체포 당시 상황도 자세히 적혔는데 일단 1차로 몸수색을 진행했고 외국인 체포영장 관련 서류를 나눠주면서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는 건데 그때 서류에 대한 설명 등도 자세히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관련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미국 현지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 이민법 관련된 위반을 이유로 이렇게 체포를 하고 또한 구금을 할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좀 가혹하게 그리고 또 인권 침해라고 해석될 만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또한 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 현지에선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부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도 일종의 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동맹국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현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지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해외 기업 그리고 또 직원들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도 했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민 관련돼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좀 단서를 달았던 겁니다. 외국 기술 인력의 유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인을 훈련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선을 또 그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신의 강경 지지층을 달래면서도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까지도 두루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구금 4일차가 돼서야 총영사관과 외교부 직원이 구금자들을 면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총영사관 측에서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분쟁이 벌어지면 못 나간다라고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어떤 맥락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한 것인지 등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면 이런 건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제 영사관 직원 등이 저 공관 직원 등이 일단 서명해라. 나중에 확인해 주겠다. 나중에 처리하겠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해서 서명을 한 후에 그에 의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외국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을 수임해서 승소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꼭 그렇게 해결된다, 그렇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어떠한 분위기였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한 그런 근로자의 이야기처럼 여기서 미국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해야 된다. 분쟁 벌어지면 출국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서 내용 설명도 없이 내용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서명을 하라고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 공간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공경에 처하고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더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사실 반성하고 돌아볼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상황 설명과 이해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자칫 법적인 부분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국내에서도 또한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사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번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은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인력들을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무더기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불안한 구금 생활을 끝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거라는 희망이 처음 무너진 건 우리 인력들의 숙련된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계속 미국에 남아 높은 수준의 기술을 미국 인력들에게 전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인원들이 미국에 방문하고 또 와서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일주일간의 구금 사태가 마무리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 맞은 첫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들이 미국 국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야로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과 열차 등을 제시하며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외국의 고급 인력들로부터 전문 기술을 배워 가까운 미래엔 미국이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겁을 먹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기 바란다며 그들을 환영하고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으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전문 인력의 지식 이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의 첫 유감 표명인데요.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의 전기로 삼자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 차관 회담. 회담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첫 유감 표명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만큼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경제,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측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의 이번 방안은 한미 정상 간에 형성된 유대 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 정신이 작용한 것이라고 박처가는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위한 양국 정부 간 워킹그룹 창설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